들어갑니다. 1문단,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는 공장,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 토지와 노동 이외의 재화인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읽게 될 거고요. 이때 투자라는 건 결국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이때 이 자본재에 토지와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 부정표현으로 적혀 있으니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는 제외, 노동은 제외. 기업이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된다. 당연하죠?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테니까 당연한 얘기.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글은 불확실성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읽게 될 거고요. 이때 말하는 투자의 종류가 두 가지. 불확실성이 설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고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 딕시세의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단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거네요. 그 뒤에 재고 투자 내용 나오겠죠? 불확실성이 설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거기에 포인트 두셔야 돼요.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 또는 기존의 고정자본에 투자하여 고정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비투자라고 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개념 정의였던 거예요. 공장이나 기계를 새롭게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 혹은 기존에 이미 있었지만 그걸 더 증가시키는 거,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이러한 설비들에 대한 투자라고 부르는 거였는데,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 환율, 경제정책, 정부의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을 통해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미 결론 나왔네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자, 설비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인 거고요. 이때 투자를 줄이는 행동 양상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소소하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투자를 미룬다는 게 결국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투자를 줄이는 현상이 되는 거구나. 끄덕끄덕 해주시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가격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다고 하자. 우린 계속해서 불확실성과 투자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림에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 오른쪽에 우측에 그래프에 가 곡선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때 가 곡선이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 가격 변동에 불확실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어져야 되죠. 이 시장에서의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고 하자. 여기 있는 X가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정상 이윤이란 건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이윤이 0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얻어내는 수입에서 모든 비용, 기회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차감했을 때 벌어들이는 최종적인 이윤이 0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정상이윤이라고 부른대요. 이는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라는 게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이윤, 이거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될 거고요.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빼면 그 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정상이윤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X라는 시장 가격에서 기업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윤이니까 정상이윤 지점에 이르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대요.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 즉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한번 하고 나면 투자를 했던 걸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다는 거죠. 투자는 한번 해놓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신중하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T0, 정상 이윤에 해당하는 시기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여 T1에서 투자를 실행하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T1에서 투자를 실행하면 이때의 자동차 가격을 진입가격이라고 한다. 진입가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말 그대로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는 시기의 자동차 가격이 되는 거네요. 그러나 나와 같이 여기 있는 가로선, 수평선,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기업은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한 결과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X 정도의 시장 가격이 되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지는 건데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계속 지켜봐도 X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됐으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예측할 테니까 아예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거예요. 가령 T2 시점에 있는 기업은 T2 이전의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만약 가의 T1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 가 그래프의 T1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계획할 때 불확실성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인트 두셔야 되죠. 불확실성 때문에 T0에서 T1 사이의 가격 변동 폭이 예전에 비해 더 커져서 T1 시점에서의 가격이 X2보다 더 커지면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의 큰 손실을 생각해 시장 상황을 더 관망하면서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루게 된다 하는 이 부분 주요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불확실성이 기업의 설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었고요. 이미 결론은 먼저 줬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줬던 거죠. 불확실성이 생기면 기업이 가격이 떨어질 때의 큰 손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 그런 경우에 시장 진입을 계속 미루게 된다라고 적혀있는 이 구절이요. 위에 있었던 내용이랑 연결하면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거였는데 시장 진입을 미룬다는 건 설비 투자를 미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였고요. 근데 설비 투자를 미룬다는 건 결국 위로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이니까 그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라는 결론과 같은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적혀 있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 시장 진입을 미루게 된다는 건 설비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는 결과랑 똑같은 말이었던 거고요. 역시나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요거 하나 잡아주셨어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불확실성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 변화보다 예전에 비해 변동폭이 더 커지더라. 그러면서 가격이 X2보다 더 높아지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좋다, 얼른 들어가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예전에 비해 더 심하게 높아지게 되면 기업은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올라갈 때 더 심하게 올라간다는 건 떨어질 때도 얼마든지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높아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의 손실을 생각해서 오히려 투자를 미루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마지막 문장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까지가 불확실성이 설비 투자를 감소시킨다라는 내용에 대한 경제 모형이었던 거고요. 3문단, 한편이라는 표지 나왔으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 놓으시고요. 설비 투자 내용 끝났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재고 투자 얘기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한편,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재고란 개념 정의,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다들 아는 개념이죠?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증가시키는 투자인 재고 투자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읽으시면서 차이점이네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방금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 였던 거고 재고 투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재고 투자의 증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다. 재고 관리 비용은 없고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을 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증하기 때문에 까지는 전부 가정인 거고요. 이러한 가정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 예상되더라도 기업에게는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짓은 하지 않고 그것보다 일정 생산량을 여러 번에 걸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문장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읽는 건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이론의 가정 자체가 재고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절 없고
수요량은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 즉 경기가 잘 돌아가면 경기 활성화 시기에는 수요량도 늘 거고요. 경기 불황기에는 수요량도 감소할 거고요. 그렇다고 가정을 할 때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이 생산량을 많이 찍어낼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기업은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해진 일정한 양의 생산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더 선호할 것이다.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요. 계속 갈게요.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 생산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생산을 많이 해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짓은 안 하고 전 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했던 말 반복이네요.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에는 수요도 는다고 했죠?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량은 느니까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재고를 이용해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고 경기 후퇴기에는 반대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시기니까 재고를 축적하게 된다. 재고를 축적하게 된다는 말은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경기 팽창기에는 재고를 이용해서 수요량을 충족시킨다. 즉 쌓여있던 재고를 판매하게 된다라는 말이어서 재고가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건 처음에도 얘기해 줬고요.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였고 특히 마지막에 네모해 놓은 이 표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왜요? 반대 경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상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기업이 어떤 시기에 생산량을 더 늘려서 집중시키지 않는다. 그냥 전 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일하게, 균등하게 유지한다 였던 거거든요. 이때 어느 시기는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해야 하는 수요량이 늘어나는 경기 팽창기를 가리키는 거일 거고요. 그럼 반대로 특정한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경우에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한다라는 말이 되어서 수요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을 같이 증가시켰으면 재고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해서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했다면 재고가 아예 쌓이지 않았을 건데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 기간에 걸쳐서 균등하게 생산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재고를 쌓았다가 사용했다가 쌓았다가 사용했다가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인 거고 이거를 굳이 구구절절 풀어서 적어 놓을게요. 재고의 순 증가분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 재고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재고가 아예 0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순수하게 증가해서 쌓이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4문단.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앞에서 나왔던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주장한 바와 현실의 양상이 달랐다는 얘기네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생산량이 같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표현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 위에 있었던 다른 모형 전 기간에 걸쳐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론적 예측과는 달랐다는 얘기죠. 서로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앞에 있었던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내용 자체가 전 기간에 걸쳐서 생산량이 균등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기존 모형에서는 생산량이 변동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산량이 오히려 판매량보다 더 심하게 변동하더라 라고 적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위아래 이론적인 내용과 현실이 달랐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러한 결과가 앞에 있었던 이론에서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에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라는 새로운 모형이 등장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고 본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재고 소진, 말 그대로 재고를 다 써버릴 경우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는데 그것에 손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재고를 다 써버리면 더 팔 수 있어도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태가 되니까 재고를 쌓아 놓더라도 있는 재고를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더 팔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소진해버리면 우리가 추가로 더 물건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는 거잖아. 그 이윤에 손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재고를 소진시키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결국 차라리 재고를 남겨놓는 게 낫다는 거야. 차라리 남겨놓는 게 없어서 못 파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형의 명칭 자체가 재고 소진을 기피한다 라는 모형인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단어, 불확실성인 거죠.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 적게 생산하고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면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이때의 기업의 예측이요,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거죠. 만약에 기업이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해서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기업은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여 장래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생산을 늘려 재고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최종 결론,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업은 재고가 소진될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생산을 함께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고 투자가 확대되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 이 내용이 앞에서 나왔던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과는 상반된다 하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이 표현이 앞에 있었던 표현, 경기 팽창기에 수요량이 증가하면 재고를 오히려 사용해서 쌓여있던 재고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랑 서로 상반되는 거죠. 경기 팽창기에 재고 투자를 늘리는지 아니면 쌓여있던 재고를 오히려 이용해서 줄이게 되는지, 이렇게 상반되는 양상의 주장이 있었다 정리해 주시면 충분. 5문단.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투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결국 불확실성이요, 최종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제정책 수립과 경기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에서 나왔던 여러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결국 이 지문은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었고, 이때 투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가 있었던 건데, 설비 투자는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 하나가 언급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설비 투자는 감소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재고 투자는 또다시 두 가지 모형으로 나뉘어져서 프로덕션 스무딩 모형이 있었고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은 명칭 그대로 프로덕션, 생산을 스무딩, 스무스하게, 균일하게 유지한다가 포인트. 생산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경기 불황기에 재고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죠. 재고가 쌓이는 게 경기 불황기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 좀 더 현실에 적합한 모형이었던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수요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불황기에 생산을 감소하게 될 거고요. 재고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는 오히려 수요량이 늘어나는, 수요량이 많아지는 경기 팽창기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네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잡을 수 있는 글이었어요.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투자는 설비 투자였고요.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2번, 기업은 미래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을 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 투자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1문단에서 언급돼 있었고요. 현재 시점, 미래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이라는 표현이 틀렸네요. 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죠.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언급은 2문단에 있었고요.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었어요. 4번,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기업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했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에 따라서 경기 변동의 영향이 이어지게 되는 거였죠. 5번,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서는 물건 한 단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본다. 물건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단위당 생산 비용인 거고요. 단위당 생산 비용의 변화, 이때 변화는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얘기, 지문에 적혀 있었던 거. 생산량을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라고 했던 건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었고요.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서는 이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 되네요. 오히려 이러한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하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와야 해요. 전 기간에 걸쳐서 생산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판매량과는 관계가 없었죠. 2번 문제.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을 때 불확실성이 커져서 T5 시점 대비 T1 시점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면 T1 시점에서 진입하려는 기업의 진입 가격은 X2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기업의 진입 가격이라는 건 기업이 진입을 결정했을 때의 가격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지문의 표현에 의하면 투자를 실행하는 가격이었고요.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은데 불확실성이 커져서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T0에서 T1으로 갈 때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T1 시점에서 진입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진입 가격은 T1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이 되니까요. 원래 있었던 X2보다 더 높은 시장 가격에서 진입을 하게 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네요. 2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을 때 기업이 T5 이후에 기업의 진입을 결정하려는 이유는 T5에서 기업이 얻은 이윤이 시장 진입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T5는요, 가격이 X라는 정상 이윤,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가격에 해당했기 때문에 기업이 얻은 이윤이 시장 진입 비용보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 이윤이란 말 자체가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제외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였으니까 기업이 얻는 이윤이 비용과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2번이 틀린 말이 되네요. 3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나와 같을 때, 일정할 때 기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은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가격인지를 확인한다. 맞는 말이죠.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진입을 하게 될 거니까요. 4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T2 시점에서 기업의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 T2 시점에서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T2 이전 시기에 자동차 가격 변화를 본다. 맞는 말이에요. 이전의 가격 추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문에 적혀 있었죠. 5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기업에 진입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기업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는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투자의 비가역성이라는 건 이 문단, 투자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이었고 당연히 시장에서 나가더라도 이미 투자한 바는 되돌릴 수 없다 하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3번 문제,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1번, A는 B와 달리 고정자본의 비가역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한다. 어떤 투자 이론이든 비가역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번, B는 A와 달리
기업이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B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었고요. 항상 일정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거였으니까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B에서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3번. A와 B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행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B의 경우 실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B는 이론적 모형에 불과하다,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실증적인 분석을 했던 건 오히려 그 이후에 있었던 재고소진 기피 모형이었죠. 4번. A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B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한다. 4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본재에 대한 기업의 투자, 설비 투자를 설명하는 게 A였고 B는 재고 투자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5번.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A에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고 B에서는 기업의 재고 투자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한다. 비교군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잡기가 약간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모든 이론들은 결국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B에서 재고 투자에 변동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불확실성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B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B에 적혀 있었던 산문단의 내용 다시 복기해 주세요.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결국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재고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4번 문제.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다음은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에서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제 수요량을, 여기 있는 점선 그래프는 실제 수요량이고요. B는 땡 기업의 예상 수요량을, 그리고 C는 땡 기업의 예상 수요량에 따른 실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T1 이전까지는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하였으나 실제 이 점선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이까지였대요. 그랬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 T1부터 T2까지는 실제 수요량이 땡 기업의 생산량 및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실제 생산은 C니까 요만큼만 만들어낸 데 비해 실제 수요량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생산량뿐만 아니라 재고량보다도 실제 수요량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재고가 소진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땡 기업은 T3 이후부터는 T1에서 T3까지의 경기 변동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있었던 이 변동이요. T3 이후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네요. 단, 실제 수요량은 판매량과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실제 수요하는 만큼 판매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생산량과 재고량이 그만큼 충당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형은 재고소진 기피 모형이니까요. 재고소진 기피 모형에 의하면 지금 T1과 T2 시기 사이에 재고가 소진될 위험이 있는 거니까. 한번 소진이 되어버렸다 라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 시기에 수요가 증가할 때 오히려 재고 투자를 더 늘리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기 팽창기에 오히려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하더라 하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고 밑에 선지 분석하러 내려갑니다. 1번. 땡 기업은 T1에서 T2의 기간에 예상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상은 이만큼 팔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수요량은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낸 것도 다 소진했고 쌓여있던 재고까지도 다 소진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으니까 맞는 말. 2번. 땡 기업은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내용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거든요. 앞에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하셨으면 됐고요.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이런 표현이 4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어요. 맞는 말. 4문단에 의하면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서 재고를 소진하게 되어버리면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서 장내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건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기피한다라는 게 재고소진 기피 모형의 결론이었죠.
3번,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땡기업이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생산량과 재고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실제 수요량이 더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쌓아놓았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쌓여있던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이 감소되겠죠. 관리할 만한 재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4번, 땡기업은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재고를 소진해버리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 T1부터 T2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5번, 땡기업은 T2부터 T3까지 시기에서의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을 고려하여 T3 이후 경기 팽창기에서의 생산량을 T1부터 T2까지 시기에서의 생산량보다 감소시킬 것이다. T3 이후에요.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T3 이후 경기 팽창기가 되었다는 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고,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 따르면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그에 맞춰서 생산량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였죠. 즉, 재고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예측이 되네요. 5번이 정답.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